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 HB 테크놀로지가 발딛고 서 있는 현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사업 운영상의 여러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HB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1997년에 설립됐으니까 꽤 됐죠.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기술력을 쭉 쌓아온 강소기업입니다. 특히 그 LCD나 MO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분량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AOI, 아시죠? 자동광학 검사 장비, 그리고 이걸 또 수리하는 리페어 장비, 이게 주력 제품입니다. 네,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적 혜자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요, 기존 사업보다는 바로 그 신사업 동력입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외관 분량 검사하는 통합 외관 검사기, 이것도 있고요. 또 특히 요즘 정말 핫한 AI 반도체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한 유리기판, 바로 이 유리기판의 검사 및 리페어 장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AI 반도체는요,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유리기판이 떠오른 거죠. 이게 휘러짐도 적고 더 미세한 회로 구현도 가능하고 열에도 강하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관련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HB 테크놀로지가 이미 SKC의 자회사죠. 유리기판 양산을 선도하고 있는 앱솔릭스, 여기에 핵심적인 검사 및 리페어 장비를 공급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시장 선도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한 납품 실적 그 이상이에요. 이제 막 열리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고요. 향후에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유리기판 도입을 서두르는 미국의 그 거대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또 글로벌 공급망 편입 가능성, 이런 걸 높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 분야 역시 삼성 SBI 같은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공급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성장축을 마련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재무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보면 165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2025년 상반기에도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졌죠. 근데 하지만 이거는 과거 주력 사업이었던 LCD 디스플레이 업황이 구조적인 침체에 빠진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게 유리기판 같은 고성장 신사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신사업 성과가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현재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주가 상승 역시 이러한 미래 가치를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미래 성장 잠재력, 특히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는 점, 저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이라는 게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냉정한 현실 분석에 기반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HB 테크놀로지가 처한 현실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 점을 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배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미지수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역시 실적이죠. 2024년에 165억 원, 이게 상당한 규모의 영업 손실이거든요. 이걸 기록했고 2025년 상반기에도 매출은 줄고 영업 손실폭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18.17%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ROE는 기업이 주주들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이익은커녕 오히려 주주들 자본을 깎아먹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당연히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적자 상태에선 산출 자체가 무의미하죠. 수익성 악화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 주력 사업은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장비, 특히 LCD 분야는 이미 구조적인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그 공격적인 저가 물량 공세, 또 기술 추격, 이런 것 때문에 경쟁 환경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요. 단기간 안에 의미 있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대를 모으는 그 유리기판이나 2차 전지 관련 신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극히 미미합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 있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서 회사 실적을 견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리스크 요인, 특정 대기업 그룹에 대한 과도한 매출 의존도입니다. 이게 과거 다료이긴 합니다만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때 77.5%에 달했다는 점, 이거는 해당 그룹의 투자 계획이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과거 회계 처리 기준 변경 관련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던 이력, 이것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좀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최근 주가 급등세 역시 좀 짚어봐야 합니다. 저는 이게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유리기판 테마라는 그 뜨거운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판단합니다. 주가 순자산 기율, PBR이죠. 이게 0.68배 수준으로 1배 미만이니까 저평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BR이라는 게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현재처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는요, 낮은 PBR이 반드시 저평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적 부진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의 주가 급등은 오히려 위험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실적 개선 없는 주가 상승은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 유리기판 사업의 실질적 성장 동력 확보 여부,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저는 이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가능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기판은 AI 시대의 고성능, 고효율 반도체 구현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지닌 핵심 기술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의 연장선이 아니라 패키징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라는 거죠. 시장은 이제 막 열리는 초기 단계입니다. 바로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가 평가받는 앱솔릭스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것. 이건 HB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실제 양산 라인에서 검증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향후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니까요. 인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반도체 리더들이 유리기판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또 각국 정부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이런 건 HB 테크놀로지에게 매우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 초기 단계에서의 이런 선점 효과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편입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고,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꿈의 기판이라는 표현처럼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현실은 좀 더 냉정하게 봐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초기 단계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규모 양산이 언제 본격화될지, 시장 개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초기 기술인 만큼 앞으로 기술 표준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혹은 더 효율적이거나 저렴한 대안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습니다.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HB 테크놀로지가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이걸 대규모 수주로 꾸준히 연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그 앱솔릭스 공급 레퍼런스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글로벌 시장 석권이나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씨앗을 뿌린 단계인데
벌써부터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혹독한 날씨를 견뎌내고 병충해를 이겨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유리기판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미묘하고요. 이 신사업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장밋빛 기대감에 비해서 현실적인 성과는 아직 너무 부족하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현재 재무 상태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는 이 부분이 HB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5년 상반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영업 적자, 그리고 앞서 지적한 마이너스 ROE, 마이너스 18.17%. 이건 단순히 숫자가 나쁘다는 걸 넘어서요, 회사의 재무적인 체력을 심각하게 고갈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신사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신기술 개발이나 양산 설비 구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해야 하고, 이건 결국 재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과거 그 불성실 공시 예고 이력, 이것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경영진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신뢰라는 건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 바로 특정 대기업 그룹, 삼성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입니다. 과거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는 건 그 자체로 큰 리스크입니다. 해당 그룹의 투자 사이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나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 이런 게 제시되지 않는 한 이 리스크는 계속해서 회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 재무지표가 악화된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려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 부채 비율도 좀 같이 봐야 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약 35.88% 수준이거든요. 총 자산 규모가 한 3,496억 원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부채 비율은 업계 평균이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영업 적자나 그 마이너스 ROE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유리기판 또 2차 전지 같은 핵심 신사업에 대한 어떤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모든 투자는 결실을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기술 기반의 신사업은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되지만 매출 발생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걸 미래를 위한 통증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재무 구조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고객 다변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삼성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회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나 CSOT 등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가 아직 미미할 수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 경쟁력입니다. HB 테크놀로지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축적해온 그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다면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은 극복하고 결국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술력이 곧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니까요. 불성실 공시 이력, 물론 아쉬운 부분이고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자체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내부 통제 강화들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주가 급등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나뉠 수밖에 없겠군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테마성 거품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기업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유리기판 같은 기술은요, 단순한 유행이나 테마를 넘어서서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적 변화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서 HB 테크놀로지가 선도적인 기술력과 실제 양산 라인 공급이라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사실, 이건 미래 성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최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방증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은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지만 결국 미래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움직이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나 재무 건전성 같은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테마주 움직임의 특징이라는 거죠. 물론 미래 성장성 중요하죠. 하지만 그 성장성이 아직 구체적인 대규모 수주 계약이라든지 눈에 띄는 실적 개선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가 폭등은 사상 누각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죠. 유리기판 테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식거나 기대했던 만큼의 기술 발전이나 수주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주가는 언제든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원래 자리 혹은 그 이하로 빠르게 회귀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현재 PER은 적자라서 의미가 없고 ROE는 마이너스 18%대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PBR이 1배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라고 안심하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 악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하락한 것일 수 있고요. 이건 가치 함정, 밸류 트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IT 버블이나 수많은 바이오 테마주 열풍 때도 비슷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성과, 즉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개선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근간이었던 기존 주력 사업, 즉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의 회복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해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지속적인 부진은 아무리 신사업이 유망해 보여도 전체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LCD 시장은 이미 구조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업체들의 그 압도적인 생산 능력 확대 및 저가 공세로 인해서 국내 장비 업체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B 테크놀로지의 주력 사업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으로 여겨지는 OLED 투자는 어떨까요? OLED 시장 역시 스마트폰 수요 정체라든지 IT 기기로의 적용 확대 지연 등 여러 변수로 인해서 투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OLED 장비 사업이 LCD의 부진을 상쇄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 사업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리기판 같은 미래 먹거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나 설비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작하면 새로운 가지가 튼튼하게 자라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 점은 중요한 지적이십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LCD 시장의 어려움 분명 현실이죠. 하지만 HB 테크놀로지가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 전체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OLED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OLED 전공정 검사 장비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술적 해자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죠. 만약 향후에 IT 기기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OLED 적용 분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한다면 HB 테크놀로지는 누구보다 먼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탄탄한 기술적 기반과 시장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유닛, BLU 아시죠? 화면 뒤에서 빛 밝혀주는 핵심 부품. 여기에 사용되는 도광판, 확산판 같은 부품 소재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특정 사업 분야의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이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신사업 추진에 발목만 잡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 잠재력과 위험 분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HB 테크놀로지는 현재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시대를 이끌 유리기판 및 2차 전지 검사 장비라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폭발적인 성장이 예견되는 유리기판 검사 시장에서 상용화 초기 단계에 이미 핵심 고객사 확보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위한 전략적 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HB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그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영업 적자와 마이너스 ROE로 대변되는 그 심각한 재무적 불안정성, 특정 대기업 그룹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비롯되는 경영상의 취약점, 그리고 기대를 모으는 유리개판 등 신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투자 결정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리스크라는 겁니다. 최근의 주가 급등은 유리기판 테마라는 기대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러한 테마성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은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규모 수주 확보나 재무제표상의 뚜렷한 실적 개선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흥분보다는 좀 냉철한 분석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HB 테크놀로지라는 한 기업을 놓고 뜨거운 기대와 또 냉정한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들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예상대로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HB 테크놀로지가 현재의 기술적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향후 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과 저희가 제시한 자료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HB 테크놀로지의 미래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더 깊이 탐색하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각자의 몫이겠죠.